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9월에 떠나기 딱 좋은 꿈의 여행지 노르웨이의 대표 명소 20곳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이번 여행을 함께하는 우리 가족들 그리고 북유럽 여행을 준비하시는 구독자님들을 위하여 만듭니다. 대망의 1위는 게이랑헤르 피오르드입니다. 선정 이유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이자 노르웨이에서 가장 웅장한 피오르이기 때문입니다. 접근 수단은 올레순에서 렌터카로 약 2시간 이동하거나 버스와 페리를 연계하여 방문할 수 있습니다. 관광 팁으로 절벽을 따라 시원하게 내려오는 7잠의 폭포 등 압도적인 대자연의 경관을 자랑합니다. 9월은 성수기보다 한적하지만 페리 운항 횟수가 줄어들므로 사전 예약이 필수입니다. 2위는 네르위 피오르입니다. 선정 이유는 세계에서 가장 좁고 아름다운 피오르 중 하나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접근 수단은 플롬 또는 구드방엔에서 페리에 탑승하시면 됩니다. 관광 팁으로 가장 좁은 구간의 폭이 250m에 불과하여 수직 절벽을 바로 옆에서 생생하게 감상할 수 있습니다. 노웨이너 너쉘, 즉 노르웨이를 한눈에 패스를 이용하여 대중교통으로 손쉽게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3위는 프레이케스톨렌입니다. 선정 이유는 600m 높이의 직각 절벽 바위로 노르웨이를 대표하는 하이킹 코스이기 때문입니다. 접근 수단은 스타방헤르에서 버스나 렌터카로 등산로 입구까지 약 45분 이동한 후 도보로 등산합니다. 관광 팁으로 수평으로 평평하게 깎인 25평방미터 넓이의 바위 정상에서 리세피오르의 웅장한 전경이 펼쳐집니다. 왕복 45시간이 소요되며 9월 산악지대는 바람이 차고 비가 올 수 있으니 방수 및 방한복을 꼭 챙기세요. 4위는 트롤퉁가입니다. 선정 이유는 트롤의 혀 모양을 닮은 절벽 끝 포토스팟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기 때문입니다. 접근 수단은 오다에서 PEP3 주차장까지 이동한 후 등산을 시작합니다. 관광 팁으로 허공에 솟아오른 바위 위에서 링에달스바튼의 호수를 배경으로 멋진 인생샷을 남길 수 있습니다. 왕복 8에서 12시간이 걸리는 상급 하이킹 코스이므로 일찍 출발하시고 등산화와 헤드랜턴을 필수 준비하세요. 5위는 쉐락볼텐입니다. 선정 이유는 1000m 절벽 사이에 끼어있는 기적의 계란 바위이기 때문입니다. 접근 수단은 스타방헤르에서 렌터카 또는 쉐라그 셔틀버스를 이용하여 이동합니다. 관광 팁으로 절벽 틈새에 아슬아슬하게 끼인 바위 위에 서서 사진을 찍는 스릴 만점의 인기 액티비티 명소입니다. 바위 위로 올라가는 길이 가파르므로 비가 오거나 바위가 젖었을 때는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6위는 브리겐 역사지구입니다. 선정 이유는 13에서 17세기에 독일 북쪽과 발트의 연안에 있는 여러 도시 사이에서 이루어졌던 연맹, 즉 한자 동맹 시절의 목조 건축물이 그대로 보존된 세계유산이기 때문입니다. 접근 수단은 베르겐 항구 중심가에서 도보로 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관광 팁으로 알록달록한 목조 건물이 늘어선 상징적인 항구 거리로 예쁜 카페와 공방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건물 뒤쪽 골목길 안쪽까지 둘러보시면 옛 한자 상인들의 삶을 느낄 수 있는 숨은 공간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7는 플롬 산악열차입니다. 선정 이유는 세계에서 가장 가파른 표준계 철도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접근 수단은 플롬역 또는 위르달역에서 탑승하실 수 있습니다. 관광 팁으로 계곡, 폭포, 절벽을 지나며 위르달과 플롬 사이의 경이로운 자연 풍경을 관람합니다. 쇼스폭포 정차 시 열차에서 내려 폭포와 함께 전설 속 요정쇼를 관람하고 사진을 찍어보세요. 8위는 비겔란 조각공원입니다. 선정 이유는 조각가 구스타브 비겔란의 인간 일생을 담은 다양한 조각 작품들이 전시된 곳이기 때문입니다. 접근 수단은 오슬로 시내에서 트램 12번을 타고 비젤란즈 파르켄역에서 하차합니다. 관광 팁으로 200여 개가 넘는 단동 군상 조각과 거대한 모놀리스 석탑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일몰 즈음 방문하시면 아름다운 노을빛과 조각상이 어우러지는 감성적인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9위는 뭉크 미술관입니다. 선정 이유는 화가 에드바르 뭉크의 작품 세계를 집대성한 현대식 미술관이기 때문입니다. 접근 수단은
오슬로 중앙역에서 도보 10분 거리인 비웨르비카 지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관광 팁으로 뭉크의 대표적인 절규의 여러 버전과 그의 다양한 유작들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12층 최상층에 위치한 스카이바 및 전망대에서 오슬로, 피오르와 시내 전경을 꼭 함께 둘러보세요. 10위는 오슬로 오페라 하우스입니다. 선정 이유는 빙하를 형상화한 독창적인 현대 건축의 기념비적 작품입니다. 접근 수단은 오슬로 중앙역에서 도보 5분 거리입니다. 관광 팁으로 흰 대리석 지붕 위를 직접 걸어 올라가 피오르 전경을 감상할 수 있는 독특한 구조를 가졌습니다. 지붕 경사가 다소 있으니 편한 신발을 착용하시고 맑은 날 해질녘 분위기가 특히 뛰어납니다. 11위는 로포텐 제도의 레인의 함내입니다. 선정 이유는 깎아지른 봉우리와 붉은 어촌 마을이 어우러진 극적인 풍경을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접근 수단은 보드에서 페리를 타고 모스케네스로 이동한 뒤 차량이나 버스로 이동합니다. 관광 팁으로 북극권 특유의 거친 산봉우리와 매혹적인 바다가 어우러진 노르웨이의 대표적인 포토존이기 때문입니다. 9월부터는 밤이 어두워지면 오로라를 관측할 수 있습니다. 노르웨이 전통 어부 오두막 숙박을 강력 추천합니다. 12위는 악슬라 전망대입니다. 선정 이유는 아름다운 아르누보 양식의 도시 올레순과 피오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망대이기 때문입니다. 접근 수단은 도시 중심에서 418개의 계단을 걸어 오르거나 차 또는 시티버스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관광 팁으로 대화제 이후 아르누보 양식으로 재건된 올레순 시가지와 푸른 바다, 산이 이루는 장관을 선사합니다. 418개의 계단을 오르며 마주하는 레이어별 풍경이 매력적이며 산책로도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13위는 트롬소의 북극성당입니다. 선정 이유는 독특한 삼각 형태의 현대적 아키텍처와 아름다운 스테인드 글라스로 유명하기 때문입니다. 접근 수단은 트롬소 시내에서 다리를 건너 도보 15분 또는 버스를 이용합니다. 관광 팁으로 얼음 조각을 연상시키는 강렬한 외관과 유럽 최대 규모급의 스테인드 글라스 벽면을 자랑합니다. 야간 조명이 켜지면 더욱 환상적이며 9월 야간에는 성당 근처에서 오로라 투어가 시작되기도 합니다. 14위는 대서양 로드입니다. 선정 이유는 바다 위 섬과 섬을 연결하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안 드라이브 코스이기 때문입니다. 접근 수단은 몰대 또는 크리스티안순에서 렌터카를 이용하여 이동합니다. 관광 팁으로 파도가 치는 바다 위를 곡선 교량, 일명 술 취한 다리라고 하는 스트로세이순데트 다리로 넘어가는 환상적인 드라이브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007 영화 네버타임 투다이의 촬영지로 소개되어 더 유명해진 곳입니다. 날씨에 따라 거친 파도가 도로를 치는 장관이 연출되므로 드라이브 시 안전 운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5위는 트롤스티겐, 즉 트롤의 계단과 전망대입니다. 선정 이유는 11개의 굽이치는 험준한 지그재그 산악 도로이기 때문입니다. 접근 수단은 옹달스네스 또는 발달에서 렌터카나 투어버스로 이동합니다. 관광 팁으로 절벽을 타고 내려오는 가파른 도로와 산 정상 전망대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이 압권입니다. 9월 하순으로 갈수록 기상 악화 시 갑작스러운 통제가 될 수 있으니 도로 통제 현황을 사전에 꼭 확인하세요. 16위는 베링스포센 폭포입니다. 선정 이유는 182m 높이에서 하당에르비다 고원으로 시원하게 떨어지는 대폭포이기 때문입니다. 접근 수단은 에이드 피오르에서 렌터카로 약 20분 정도 이동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관광 팁으로 계곡을 가로지르는 전망다리가 신설되어 폭포 바로 위에서 아찔한 수직 절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전망대 인근 포실리 호텔 주차장을 이용하시면 다리와 관람대에 쉽게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17은 니다로스 대성당입니다. 선정 이유는 과거 노르웨이 왕들의 왕관 수여식이 열렸던 역사를 지닌 중세 고딕 양식 성당이기 때문입니다. 접근 수단은 트론헤임 시내 중심가에서 도보로 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관광 팁으로 북유럽 최대 규모의 고딕 성당으로 정면에 웅장한 조각상들과 거대한 파이프 오르간이 압도적입니다. 성당 탑 투어를 신청하시면 트론헤임 시가지 전경을 한눈에 담아보실 수 있습니다.
18위는 프람 박물관입니다. 선정 이유는 북극과 남극 탐험에 실제로 사용되었던 목조 탐험선이 전시된 박물관이기 때문입니다. 접근 수단은 오슬로 시내에서 30번 버스나 비그데이 페리를 이용합니다. 관광 팁으로 실제 극지 탐험선 프라모 내부에 들어가 당시 탐험가들의 삶을 느끼고 오로라 체험도 즐길 수 있습니다. 오슬로 패스 이용 시 무료 입장이 가능하며 주변의 민속박물관과 함께 묶어서 둘러보기 좋습니다. 19위는 세냐 섬 세글라 봉우리입니다. 선정 이유는 바다로 수직 낙하하는 공룡 등표 모양의 인상적인 바위 봉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접근 수단은 핀스네스에서 차로 이동한 후 퀴포르덴 마을에서 등산을 시작합니다. 관광 팁으로 세냐 섬을 대표하는 등산 코스로 거친 암봉과 해안 절벽의 경관을 제대로 만끽할 수 있습니다. 왕복 서너 시간이 소요되고 경사가 매우 가파르므로 스틱과 그립력이 좋은 등산화가 필수입니다. 20위는 노르카프, 즉 유럽의 최북단입니다. 선정 이유는 유럽 대륙 최북단 북위 71도 10분 21초 기점이라는 상징적인 절벽이기 때문입니다. 접근 수단은 혼닝스보그에서 버스나 렌터카로 약 45분간 이동합니다. 관광 팁으로 북극해가 내려다 보이는 307m 절벽 위 지구본 구조물에서 유럽 최북단 방문의 감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9월은 강풍과 추위가 심하므로 방한복을 철저히 갖춰야 하며 야간 오로라 관측 명소이기도 합니다. 어떠십니까? 노르웨이 여행은 다른 곳들에 비해 내용과 스케일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 영상이 개인의 취향에 맞는 명소를 취사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들도 이 중에 몇 곳을 골라서 여정을 잡을 예정입니다. 생동감 나는 현지 영상은 귀국 후 보내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